안녕하세요. 아이유엑스터치 수석 강사 김희정입니다. SMP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P라 하면 두피 문신이죠. 자, 두피 문신을 하기 전과 후의 주의사항과 위생적인 내용, 오늘은 그걸 좀 스토리로 풀어볼 건데 일단은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가 있겠죠. 두피 문신 대상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두피 문신을 하지 못할 분들도 계세요. 켈로이드 피부라든지 헤르페스 보균자라든지 약을 드시고 있다든지 뭐 이랬을 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켈로이드성 피부예요. 켈로이드성 피부다. 이것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두 분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분이 피에다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테스트 도트를 하잖아요. 자, 도트를 내가 만약에 3개를 이렇게 찍었어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찍었어. 찍어봤더니 뭐야? 잠시 후 약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 이렇게 부푼 사람이 있고요. 이 도트와 도트를 마치 두드러기 형상처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분 중에 시술을 하지 못해야 될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두 분 다 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A군보다 B군이 시술 시간이 거의 2배는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넓게 작업을 해서 시간차로 두고 도트가 되게 천천히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A 같은 경우는 모양이 첫 시술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모양의 간격으로 시술을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B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 처음이 약간 이 정도예요. 간격이 좀 넓게 가죠. 넓게 가서 좁혀지기 때문에 기간차가 얘는 만약에 뭐 4번 오세요 라고 만약에 할 수 있는 부위였어요. 같은 부위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한 8회 정도, 그 2배 정도가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받은 회차들은 A군 같은 건 평균적으로 원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야? 거의 열흘에서 2주 정도? 재생이 굉장히 좀 느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기간차를 조금 더 두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드시는 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헤르페스 보균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원장님들이 쓰시는 머신 니들 작업 상태의 장갑, 그리고 이런 위생적인 것만 좀 잘만 챙겨주시면 헤르페스 보균자 같은 경우도 꽤 우리가 시술하는 걸로 인해서 부작용이라든지 도안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생적인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드시는 약을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약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드시는 분들은 눈썹이나 이런 쪽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긴 한데, 두피 쪽은 저희가 혈흔을 보이지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내가 두피의 깊이, 넣을 수 있는 니들의 깊이를 잘못 판단한 상태에서 니들을 너무 깊이 넣었을 때 약간 혈흔이 조금 많이 이제 보인다 싶으시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스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당뇨약을 드시는데 일반적으로 당뇨약 말고 그 당뇨 합병증약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가다. 그 합병증약 드시는 분들은 저는 시술을 안 해드려요. 말초신경 쪽에 재생이 느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피는 말초신경이잖아요. 그죠? 거의 끝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생은 둘째치고 약간 염증 이런 게 아무리 얕게 넣더라도 사람마다 살성의 느낌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뭔가 모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시술을 안 해드리는 편이에요. 전에 뭐를 해야 되죠? 고객 차트를 쓰죠. 자, 고객 차트 쓸 때 이분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뭐 직업이 뭔지, 성함이 뭔지, 그러니까 현재 드시는 약, 몸 어디가 안 좋으신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그 체크 내용이 딱 들어가 있으면 저는 약간 배제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시술하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 대상이 가능한지를 먼저 여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차트를 작성을 하시면서 이분이 지금 드시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환경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시술을 조금 배제해야 되는 분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위예요. 이분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부위가 두피 문신을 하기 적합한 부위인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얘가 뭐냐면 효과적인 면이 가장 큰 분이 뭐죠? 두피의 탈모가 60% 이상 소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60에서 70% 정도 소실이 되실 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뭐를 권장을 해요? 삭발을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삭발을 하겠다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삭발 좀 안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숱이 많이 없는 부분에다가 그냥 저희가 이제 두피 문신을 해버리게 되면 이질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소실된 머리의 숱이 60에서 70% 정도인데 삭발을 안 하시겠다. 그럼 저는 작업을 안 해요. 이질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거기까지는 될 수 있겠죠. 약간 스포츠 머리? 12mm 삭이나 9mm 삭 정도로 해서
있고요. 약간 짧은 머리를 했을 때는 시술이 가능하죠. 완전 삭발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내가 남아있는 머리의 길이를 유지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완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설명을 엄청나게 좀 길게 해드린 편이에요. 왜 권장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적합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헤어라인 쪽은 멀쩡해요. 헤어라인 쪽은 괜찮지만 정수리, 약간 남자분들 유전으로 오는 정수리 탈모, 정수리 탈모는 저희가 이제 두피 문신을 해주게 되면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삭발을 했을 때 머리가 이 정도 없었을 때 하고 나서 하는 작업이 가장 베스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축두면, 그 다음에 뭐 그랜나루 모양 뭐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남아있는 나머지 머리하고 어느 정도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라고 하면 권장을 하나, 그게 아니다 싶으면 만약에 뭐 머리를 넘겼을 때 아니면 가르마를 다른 곳으로 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위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면 견제를 하는 편이죠. 고객님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말려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부위 체크 하셔야 되고, 그 다음